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조영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의 전망과 비전을 알아보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광내경 부천시장 후보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 광내경입니다. 그냥 부천시장 후보가 아니라 일 잘하는 부천시장 후보 광내경입니다. 서울경제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부천시장 후보를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부천은 재정이 마르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16년 동안 일당 독식 우리 부천시에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시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람들도 조직도 변합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에 새로운 신바람 나는 우리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천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부천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은요, 그동안 한 10여 년 그 사이에 재정 자립도가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재정 자립도가 28%이고요. 우리 부천시는 늘 돈이 없는 도시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똑같은 그 기간 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만의 인구가 떠났습니다. 특히 13만의 인구 중에 분포도가 가장 많이 떠난 인구가 30대, 40대의 인구가 떠났는데 그 문제는 부천시의 소위 말하는 시골, 지방과 같은 색깔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중소도시의 기본을 가르는 전 연령대가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된 직면한 인구 문제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채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30대와 40대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직면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3대 공약 중 재정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보님은 불필요한 사업과 보여주기식 예산, 성과 없는 지출을 정리하고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재정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재정 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거는 부천이 계속 재정이 고갈되고 스스로 제 돈을 벌지 못하면 부천시는 진짜로 위기에 빠집니다. 이 재정 개혁이라는 것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토건 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건설업이 그냥 단순한 건설은 우리가 지금 시급한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가를 철거하는 문제의 안전성 문제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미관의 문제라면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사업이 미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100억을 쓰는 것과 시민의 편의나 시민들에게 유리한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100억은 매우 다른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우리가 이미 56%가 됐습니다. 2026년 기준 56%가 됐는데 이 56%된 부천시의 복지 예산이 잘 쓰여져 가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아니면 눈먼 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고갈되는 예산의 시점에서 짚어봐야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천의 연복 1억 원 이상,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 이번 공약의 핵심은 경제하고 교육입니다. 이 두 개는 매우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었던 재정 고갈과 인구에 관한 문제가 같이 연동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대장동 첨단산업단지까지 이 세 개의 지역을 기업 클러스터, 벤처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IT나 AI 산업들에 대해서 고루 그리고 지식 집약적인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유치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기업이 있어야 직장이 있고요.
직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사람들이 돌아와야 집이 있잖아요. 집값도 상승하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그 탄탄한 30, 40대가 나가지 않는 교육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이 5가지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야지만 우리 부천시가 정말 부자 부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천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해 교육도시 재건이 이루어진다면 이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스터고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마이스터고는요,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은 반도체 산업의 태동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우리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 삼성 반도체가 있었던 그 성세했던 부천을 다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학교를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TF팀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라는 큰 틀 안에 하나로 반도체 고등학교에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이나 대학까지 연계하는 그런 고등학교 설립하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교육 관련된 재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4년 뒤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로 기억되시길 바라시는지 후보님이 구성하시는 부천의 청사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오면 다 잘 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부천에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취업하고 우리가 기업하고 우리가 함께 잘 벌어서 다시 부천에 소비를 하고 돈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부천에 살고 있는 걸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부천에 더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해서 아마 부천으로 많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이고 교통의 아주 요충지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로 가더라도 단순하게 직장이 아니라 생활권은 부천이 머물러야지만 부천이 점점점 윤택해지리라고 봅니다. 부천으로 돌아오십시오.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살기 편하고 우리 부천에서 모든 즐거움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광대경 후보님의 4년 뒤 청사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내경 부천시장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어떤 선택이 지방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